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지금 8시 37분 돼가고 있으니까 23분 남았네요. 자, 물론 반갑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계속 나오는데 전문가와 함께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감염내과 전문의인 허중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전 세계 지금 벌써 2억 회분 이상 백신 접종됐는데 뭐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25일자 기준으로 지금 현재 투여된 백신 횟수가 약 2억 2,100만 도즈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안전성 평가로는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근까지 이슈가 된 게 이제 아나필라시스 이슈가 언론에 좀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전에 백신보다 약간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매우 크게 증가한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우려할 만한 그런 이상 반응 증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네. 오늘 이제 잠시 뒤 9시부터 이제 시작할 접종할 백신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자, 이것 우선도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전세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얼마나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네, 정확한 백신 접종 횟수까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는데 지금 현재 34개국에서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영국에서 지금 접종하고 있는 횟수가 약 2월 14일자 기준으로 690만 도즈 정도가 투여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스트라제네카도 충분히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접종 제품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영국 의약품 규제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필락시스 부작용 이게 화이자 백신보다 좀 적게 발생한 걸로 나왔네요 보니까. 네, 발표된 자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보실 때요, 우리가 부작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는 이상 반응,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모든 이상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상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측한 이상 반응, 그러니까 접종 부위 통증이나 아니면 있을 수 있는 발열, 근육통 같은 거와 함께 예측이 불가능한 이상 반응이 있는데요. 예측 가능한 이상 반응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플루엔자 백신 기준으로 하면 그것보다는 약간 좀 높지만 그래도 접종자들이 수용 가능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작용 중에 이제 아나필라시스가 들어가는 건데요. 아나필라시스 발생 건수는 지금 화이자가 영국에서 한 10만 명당 2.0건, 아스트라제네카가 1.5건이긴 하지만 과거 백신들과 비교했을 때 그게 증가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둘 다 모두 안전한 백신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작용보다는 이게 이상 반응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하고요. 네. 이상 반응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예방률이 좀 상대적으로 약간 낮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네. 임상 테스트에서 그러면 혹시 방금 말씀하신 이상 반응 요것도 수치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임상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는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두 백신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한 통증이나 이런 거는 인플루엔자 백신보다는 좀 더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측하지 않은 부작용 같은 경우에 다른 백신보다 더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의 경우에 있어도 현재까지는 매우 안전한 백신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들의 어떤 안전성, 이상 반응 말씀하신 거, 부작용 이런 거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지금 현재 그 많은 나라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2억 도즈 이상 투여되고 있고, 예. 저도 이제 처음에 임상 결과를 봤을 때 통증 정도가 좀 높아서 예. 이런 요인 때문에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예. 실제로는 백신 접종 속도가 그런 요인보다, 부작용의 요인보다는 예. 생산의 요인이 더 중요한 그런 결정 속도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백신의 부작용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평가를 하는데, 예. 평가를 할 때 있어서도 인과성 평가는 환자, 접종자의 입장에 따라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윤리의 원칙에 맞게 예. 환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우려할 만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공개될 거다, 정보가.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좀 몸에 안 좋으신 분들이요,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 좀 네네. 약간 심하게는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네. 분들은 좀 백신 접종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기저질환이 있다고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 이제 발열이나 전신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 접종 시기를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이제 아주 초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바가 있지만, 예. 기저질환이 있다고 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도 무작정 피할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백신 맞기 전에 좀 뭐 주의해야 될 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그리고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백신 예방 접종하기 전에 가장 확인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본인이 어떤 특정 음식이나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예방 접종에 알레르기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야 되겠고요. 예. 예방 접종 전에 컨디션을 조금 나쁘게 할 수 있는 것들, 과도한 음주, 심한 운동, 이런 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레르기 혹시 이제 있었으면 그거는 좀 정확하게 맞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컨디션, 특히 음주나 뭐 운동 같은 거 좀 관리 좀 해서 몸 상태가 좀 제일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 백신 맞아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영국 스코틀랜드의 그 에든버러 대학에서 이제 백신 접종하고 이제 4주 후부터 입원하는 그 위험도가 90%까지 안팎까지 낮아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실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임상에서 예방 효과가 낮다는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을지는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지느냐보다는 사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생기는 중증 환자 발생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에 결국 달려 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예. 네네. 이거는 임상에서도 보여준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백신을 맞느냐보다는 최대한 빨리 접종률을 올리고 중증도를 낮출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방률이 설령 조금 낮더라도 일단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갈 확률을 확실히 낮춰주기 때문에 일단 빨리 맞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자, 치료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뭐 렘데시비르 있잖아요, 그 치료제. 이게 근데 뭐 현장에서 치료 효과가 뭐 예상보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실제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치료제 부분인데요.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가 현재까지는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렘데시비어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더욱이 그러면 치료제가 그러니까 백신 진짜 가능하면 다들 빨리 맞아야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또 질문 또 많이들 하는데, 언제쯤이면 뭐 마스크 벗고 안심하고 일상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른바 집단 면역 얘기인데요. 뭐 이거는 뭐 정부에서는 지금 11월 얘기하는데, 또 아까 제가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후보 예비후보 얘기했을 때는 이분은 이게 보니까 뭐 내년 사실은로 넘어가야 뭐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시기를 전망하기는 조금 사실 예. 쉽지 않은 상태이고요. 예.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가 그만큼 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예. 우리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실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나더라도 바이러스 전파시킨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내뿜는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예. 이에 따라서 중증 환자 발생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이를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기가 무서워가지고 사실 지금과 같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염병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중증 환자 발생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백신 접종 주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테 좀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코로나19를 지난 1년 동안 봐오면서 코로나19처럼 비극적인 질병은 사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분들은 나와 가까이 지내는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일상이 행복하셨다면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백신이 잊지 말고 꼭 백신 접종을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대 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허중현 교수였습니다.